이제 매크로 전략이고요.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 전략을 커버하고 있는 최보원 애널리스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 잦아들고는 있습니다. 뭐 확실히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근데 뉴욕 증시가 이제 은행주 반등을 좀 보이는 최근의 흐름인데 아직도 유의해야 될 점이 좀 있다. 이런 얘기 포인트가 있네요. 이게 뭔가요? 네, 저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번에 SBB 사태, CS 사태 이미 마무리가 된 거 아닌가. 이제는 뭐 생각을 별로 안 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 점, 그리고 과거하고는 다른 점, 이런 점들을 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넋놓고 있진 마라. 넉넉고 있어도 안 되고 낙관을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그거는 무조건적인 위기보다는 위기하고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인 만큼 조금 더 세분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측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네. 해야 될 텐데 지금 나오는 저 데이터들은 뭘까요? 갑자기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확실히 이 대형 은행들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의 자산에서 이 창업용 부동산의 대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점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그리고 예금 대비로 이러한 지표들을 보고 있는데 확실히 중소형 은행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상당히 수요가 줄어든다라든지 아니면 연체율이 높아진다라고 할 때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프에 나오지만 좀 맨 끝단에는 SVB는 이제 날라갔고 뭐 편입되지 않았나요? 인수될 예정입니다. 예정. 네. 그다음에 이제 팩베스트 얘기가 조금 한번 나왔고 앞쪽에 이제 솟아 있는 FRC가 어디죠? 지역은행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퍼스트 최근에 리퍼블릭. 뭐 네. 60%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업들이시죠. 퍼스트 리퍼블릭. 네, 약자를 써놓으니까 또 하도 은행도 많고 좀 이거요. 그래프 그리는데 다 네.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네. 그랬구나. 자, 그래서 일단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아직은 존재하고 있고 요즘 그 스왑 시장에 보면 금리 스왑이나 뭐 FX 스왑에 보면 호가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스프레드가 넓어서 거래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에 대해서 이제 째려보면서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저희가 좀 주로 표현을 하기로는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시기다.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호가도 나뉘고 지금 보시면은 기준금리 인상 확률도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역시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기대감은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았고 네. 특히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를 해줄 수 있는 게 기업들의 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실적 역시도 이 4월 어닝 시즌을 앞두고 하향되고 있다라는 점이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한 자금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계에 해당되는 머니마켓 펀드, MMF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도 보면 증권사에 이제 주식, 채권, 그 중간에 MMF가 살짝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자금이 계속 늘어나죠.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중간계다, 주식형 그리고 채권형의 중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안정적인 자산, 안정적인 상품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금리가 그렇게 예금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만큼 은행에 계속 예금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은행 또 불안하다, 다른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 MMF와 같은 상품들에 계속 자금이 이동하고 은행들에서 예금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제일 앞에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자기 자본 대비 예금 대비 위험한 이러한 자산들의 비중이 상품들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찰스 슈왑 얘기도 또 어제 나왔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채권 시장은 비교적 조용했는데
차수 시합만 주가가 한 5%가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그 기존에는 은행,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증권사까지도 조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미실현 손실이라고 하는 이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가치가 있었는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 이 가치가 하락을 하는 이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지표들이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미실현 손실에 대한 부담이 다시 한 번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당히 이 공격적으로 행동을 해온 이 찰스 수업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들, 자산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된 은행들보다는 조금은 더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냥 채권을 시가 평가, 현재 거래되는 시중가로 평가하면은 계속 자산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들썩거리는 거고, 2008년 서프라임 때는 아예 대놓고 장부가 평가, 그러니까 편입할 때의 가격으로 딱 픽싱을 시켜놓으니까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졌지만 회복하는 시간을 벌어졌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바꾸지는 않았고 그냥 시가 평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개별 은행들에 대한 규제와 잘못하는 거는 혼내줄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나 이런 데서. 혼내줄게요라는 지표들이 어제도 좀 나왔다시피 조금은 더 조심을 하자 이렇게도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부의장도 나와서 뭐 얘기하고. 연준 부의장도 그렇고 네. 이 백악관에서도 어제 나오셨고 그렇죠. 그리고 사안 의원 내에서도 청문회가 진행이 되셨죠. 그쪽에서도 계속해서 기존에는 우리는 괜찮아, 우리 은행들은 탄탄해, 제니 옐런 이제 장관께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네. 최근에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규제는 조금은 탄탄하게 할 걸로 생각이 돼 이런 식으로 약간씩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방금 말씀을 주셨듯이 금융 위기 때 상당히 이제 금융 위기 이후에 상당히 강화가 되었던 게 2018년도에 한번 완화가 되었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다시 한 번 더 강화가 될 도드프랭크법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다시 강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지금은 상당히 불안 요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 풀어놨던 거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볼코를 같은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은행하고 중소형은행,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야 되죠. 등명하게 또 나뉠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등락이 나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상당히 이 변동성이 커지는 게 중소형 은행들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게 중소형 은행들에서 빠지고 오히려 대형 은행으로 유입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페어밸류로 계산이 되는 이러한 부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자산 대비로 자본 대비로 낮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중소형 은행들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래프에서도 확 튀는 것을 보실 수 있다시피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환경이기 때문에 자금이 나뉘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변동성도 확실히 중소형 은행들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가운데도 미국 뉴욕 지수는 지난해 연말 대비 나스닥은 20%인가 상승한 것 같더라고요. 말이 20%지 인덱스가 20%면은 강했다라고 하는데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뷰를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그걸 이제 통해서 실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고 국내 투자도 반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같은 상황에는 이제 미국의 영향을 다른 국가들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유럽도 흔들리면은 미국과 한국을 또 흔드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과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최근에 3월도 그렇지만 4월까지도 미국 내에서도 상승, 하락 요인들이 혼재가 되면서 지수는 구조적으로 반등을 하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여전히 반영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규제가 이번 주 안에 좀 발표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경계는 이어지고 있는데 확실히 하나를 또 살펴보시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연초보다는 조금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점이 또 한 가지고 중국과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활동이 정상화가 되면서 그 영향에 따라서 수요가 조금씩 개선이 되는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계속 빠지거나 오르기보다는 조금 빠르게 오르면 조금 쉬어가는 구간, 조금 빠지면 또 한 번 올라가는 이러한 구간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유의를 해야 하는 거는 저희도 이제 주로 얘기를 자주 듣는 게 경제 위기를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최근에는 적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듯이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오래 봤던 사람들이 최근에 적다라는 측면에서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분의 이제 JP 모건의 실적이 곧 예정이 된다라는 점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떡하죠?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괜찮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나오셔서 한 번 더 미국 주식 또 선택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시간 조절을 못했네. 한 번 더 모실게요. IT 제조업. 네,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 전략을 커버하고 있는 최보원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